자, 오늘은 이제 어제에서, 자, 평생 교육 중에서 이제 이 21세기의 교육 특징입니다. 자, 21세기 교육 특징이 어제 배운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정의를 이제 좀 좁게 봐서 수업이나 교수의 의미를 이렇게 좁게 보는 의미,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이 있고, 좀 넓게 이해해서 학습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좁게 이해하는 입장은 가치 있고 전인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계획적 방법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좀 더 넓게 정의하는 사람은 학습과 같은 의미로, 학습은 뭐였어요? 훈련과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 그래서 훈련과 경험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게 정의한 입장. 그 다음에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것, 뭐 이런 의미로 규범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고, 인간은 변화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것, 이런 의미로 바라보는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교육이다. 한마디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 서술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어떻게든 뭐 변화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규범적 입장과 서술적 입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원인은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결과도 내부, 외부. 내부라는 것은 머릿속에 인지구조가 변한다. 이렇게 보는 인지주의와 외부의 행동이 변한 행동주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이었었고, 평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변화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우리가 교육학의 전 영역은 무엇을,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세 가지 뽑으라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또 네 가지 한다면 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것을 교육학적 용어로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걸 수업 절차로 이해하면은 목표 정하고, 내용 정하고, 수업, 평가.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영역들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1세기 교육인데, 자, 지금 이제 21세기 교육은 결국 수업을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 가르치는 것이다. 한 번 더 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변화되는 것, 이렇게 서술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한마디로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에 중심을 두는 교사 중심 활동보다 학생 중심 활동. 그래서 자, 이 규범적 입장보다 서술적 입장. 그래서 학생 중심의 어떤 활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으로 자기 주도 학습,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학습이 강조되는 시대적 배경은 어떤 지식 기반 사회, 자, 지식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그런 사회가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노동이나 권력, 자, 고대 사회는 어떤 건강한 체력, 권력, 이런 것들이 생산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육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산업혁명이 오면서 어떤 육체의 권력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공장, 이렇게 자본을 통해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자본이 한마디로 돈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시대였습니다. 중세는 이렇게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자,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는데, 자, 20세기, 21세기 와서는 이제는 지식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런 지식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바로 수자 중심의 어떤 교육 활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국민들의 어떤 개인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게 되고, 또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 그런 교육, 선택 가능성을 강조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선택이 강하게 보장되는 열린 교육,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중심 학습, 열린 교육, 이런 것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데 인간상도 어떤 신지식인, 새로운 지식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
결국 지식의 가치를 더 부풀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시됩니다. 그래서 7차 교육관에서도 이런 새로운 지식을 자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 학습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의 어떤 중심자 이념이었던 자율성이나 창의성, 정보와 세계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정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와 정보에 맞춰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 21세기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우리 모든 국가 정책이 두 가지 흐름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평등주의. 우리나라 같으면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자유롭게 경제에서 있는 사람들, 부자들, 강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혜택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한나라당. 그 반대로 평등을 강조하는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미국 같은 공화당, 이렇게 민주당 이렇게 우리는 한나라당, 민주당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는 한마디로 하면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그런 자유롭게 경쟁해서 강자가 우대받고 강자가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만들자.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능력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추구하는 것이고 또 경쟁주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한이나 배제 이런 것을 없애고 누구나 다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 교육사회학에서는 이렇게 기능주의 입장이고 이런 입장에 맞춰서 만들어진 학교들이 자율학교 또는 자립고등학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수월성, 우수한 사람을 올등하게 만들어주는, 강자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대표적인 영재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영재들에게 집중력 투자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어중이 떠중이는 다 필요 없고 똑똑한 사람 모아서 그 사람들만 교육하자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강자들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을 더 월등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일단 반대로 이제 평등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되자.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하자는 그런 정책인데 대학에다 똑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혜택을 똑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 교육사회학에서 있는 것을 갈등주의다 이렇게 부르면 갈등주의. 그래서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교육사회학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런 평등주의 입각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의무무상교육 또는 지역할당제, 서울대 입학생을 각 지역 시군별로 한두 명씩 다 배정하자는 것입니다. 또 지방 인재를 뽑을 때 지방과 서울 각 지역별로 골고루 뽑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공무원을 뽑을 때 남자 여자 비율을 비슷하게 뽑자 이런 것들. 할당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외 다양한 정책을 다 이렇게 평등주의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유주의 정책을 투자 정책이다. 투자 정책은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면 됩니다. 이익. 그런데 복지 정책은 이익보다는 평등하게 나눠 가지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정책의 입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아까 의무무상교육, 지역할당제, 그 다음에 유아교육, 그 다음에 특수교육, 부진화교육,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더 많이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또 부진아들, 그 다음에 결식아들 이런 애들 무상급식해주자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가지 큰 자유주의 정책과 평등주의. 자유주의는 이렇게 능력주의, 경쟁주의고 평등주의는 기회균등, 한마디로 민주주의입니다. 평등에 대해서도 이제 기회만 평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까지 평등할 것인가 정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이게 자유주의, 평등주의 정책. 자유주의는 투자 정책이고 자립고 이런 것들이고 평등주의는 의무무상교육, 지역할당제, 그다음에 특수교육, 유아교육, 그다음에 이
초등교육,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고 유아교육은 의무교육 아니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특수교육. 자, 장애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혜택을 주는 것. 부진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방과교실이나 특별지도, 결식아들에서 대해서 무상급식 지원하는 이런 제도들이 다 이 평등주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자유주의 정치인가 평등주의 정치인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기능주의와 관련 없는 것은 또는 갈등주의와 관련 없는 제도는 또는 평등주의와 관련 없는 것은 또는 자유주의와 관련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유롭게 경쟁해서 우수한 사람도 월등하게 만드는 제도인가 아니면 평등하게 만드는 제도인가. 예를 들어 이런 여기도 예를 들어 고교 평준화 이런 거 평준화니까 이게 평등주의 정책들입니다. 그다음 이런 교육사의 쭉 이런 정책에 맞춰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80년대 나타난 대표적인 정책은 과외금지, 학력고사, 본고사 금지, 졸업정원 이런 것들 대부분 80년대 나타나고 그다음 독학사제도, 수능제도 이것은 90년대. 그래서 80년대는 학력고사 세대고 90년대는 수능 세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1세기의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는 학교 문화를 새롭게 바꾸자는 새학교 문화. 274쪽 보세요. 자, 그럼 새로운 학교를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학교 문화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학교 문화 창조 관련 새학교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이 학교 교육의 방향을 어떤 주의주의 교육에서 인성교육 이런 것을 강조하자. 그래서 평가를 다양하게 하고 지식 중심의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또 이 지식뿐만 아니라 정의적 요소 도덕적 요소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에 이런 평가가 투명하게 해야 된다. 지식 중심의 평가는 몇 개 맞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양쪽으로 나타내지만 인성평가 도덕성 이런 것은 대부분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실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투명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평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가를 투명하게 하자. 자, 지식 기반 사회에 맞아서 어떤 체험 중심의 학습, 그래서 현장 학습이나 맥락 학습,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 주변 환경 이런 배경에 맞는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험 학습이나 현장 학습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토론식 수업이나 학생 개개인에 맞는 개별화 수업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사에서 책임과 권한, 교육과정이나 학교 행정 결정을 많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교장이 정해서 하는 대로 교사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교사들도 자기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확대하게 됩니다. 다음 교장도 학교를 자율적으로 교육청이나 제가 윗선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학교마다 어떤 독특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새 학교 문화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자유주의와 경쟁주의 두 가지 특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자유주의, 능력주의, 경쟁주의, 기능주의, 수월성 정책, 투자 정책, 영재교육, 자립고, 그다음에 평등주의, 갈등주의, 복지정책, 의무무상교육, 지역할당제, 부진학, 결식학 지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제도론입니다. 교육제도. 279쪽의 교육제도인데.
수많은 이제 교육 형태들이 있습니다. 어제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활동 이렇게 정했는데,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변화되는 것, 좁게 보면 변화시키는 것, 넓게 보면 변화되는 것 다 포함해서 교육인데, 그래서 인간 변화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경우도 있고 저절로 되는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내가 나를 지적 능력이나 신체 능력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스스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교사가 변화시키는 측면,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것과 관련시켜서 저절로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 배이는 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배워지는 이런 것들은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제도 틀을 만드는 것이 교육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교육 제도 중에 이제 학교 제도입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할 수 있고 학교 밖에 학원도 있고 다양한 교육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학교에 관련 제도가 학제입니다. 학제. 그래서 학교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첫 번째 이제 의무 교육. 가능하면 자, 그 나이 또래에 있는 학생들, 학년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두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 강제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의무 교육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강제로 학교 와라 해서 하는 것이 강제 교육, 의무 교육입니다. 학교 가야 되는 것. 그래서 학교 가야 되는 의무가 누구 있는가? 학부모가 있으면 학부모가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자녀들을 반드시 학교 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교 안 가면 학부모가 처벌받도록 이렇게. 자, 학부모. 그다음에 이제 또 학부모는 학생들 학교에 보낼 의무입니다. 그다음 의무, 지방자치단체, 시도에서는 학교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닐 만큼 교실을 만들고 선생님을 채용하고. 예를 들어, 용인이 이제 군이었다가 용인시로 되면서 시민이 엄청 늘어납니다. 아파트가 단지가 생기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학교를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애들은 많은데, 애들은 몇만 명이 되는데, 교실에 아이들이 없다. 교실이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시도에서는 학교를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립 의무. 그래서 학부모는 아이들 학교에 보내야 될 의무고, 지방자치단체, 시도에서는, 또는 시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를 설립해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자, 강제로 학교 와야 되는 의무교육인데, 우리 집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 배째라. 난 못 가겠다. 이런 사람을 대비해서 무상으로 해줘야 돼. 돈 낼 사람 내는데 돈 없는 사람은 돈을 지원해주면서라도 강제로 교육 배울 수 있도록 강제로 학교에 끌어다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의무교육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합쳐서 의무 무상교육 제도다. 적어도 만 6세 되면 의무적으로 학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만 6세. 만 6세 안 되더라도 만 5세라도 갈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 학교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를 못 세우면 자, 관할권 밖에 이웃 지역의 학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아이들이 많아서 강남에 학교를 다 지어야 되는데 학교 지을 땅이 없다. 그러면 아이들을 강북에 이렇게 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면 서초구, 동작구에는 구청장과 자, 시도에서 자, 이 동작구청장이 동작구에 있는 학생들을 다 수용할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위에 건너편에 용산구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과거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자, 이 압구정동에 이제 청담도 압구정동에 학생들이 굉장히 갑자기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그게 학교, 압구정 고등학교 있지만 학생들이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강북에 성동구에 무학여고 이런 데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학생이 출퇴근했는데 갑자기 성수대가 무너져서 아이들이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가 있는가? 실제 강남에 학교를 지어야 될 의무가 강남구청장,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못 지어서 이웃에 보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난 것입니다. 결국 자기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멀리 가다가 자, 학생들이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것에 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못 지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 세워야 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또 학부모들은 학교 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은 학생을 학교에 보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 같은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만약 이렇게 또 학교에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학교가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 공립학교에 자리가 다 없어 아이들이 가르칠, 자, 아이들은 많은데 학교가 공립학교는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자, 거기 이웃에 있는 사립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원해서 사립학교 원서를 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공립학교 자리가 없어서 사립학교는 자리가 있으니까, 교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 교육장이 자, 위촉을 해서 위임해서 사립학교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원래는 사립학교는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내는데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공립학교 가고 싶은데 공립 자리가 없어서 사립학교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립학교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지원해서 사립학교 간 사람, 사립초등학교 간 사람은 자, 초등학교도 등록금 내야 됩니다. 물론 공립학교는, 공립초등학교는 뭐 수업료 등록금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교육 원칙이 있어요. 공교육. 가능하면 교육은 국가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맡기는 것보다 국가에서. 그래서 공립학교가 원칙입니다. 초등학교도 공립학교, 중고등학교도 공립학교, 대학교도 공립대학. 그게 다 원칙인데, 자, 공립학교가 다 수용 못할 때는 사립학교도 자,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사립학교 가는 것은 뭐 학생들이 원해서 사립초등학교, 사립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 가는 것은 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립으로 가고 싶은데 공립학교가 부족해서 못 다니는 그런 현상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공교육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원칙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교육, 기회교육인데 가능하면 학교를 만들 때 평등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등의 개념 어제 4가지 있었습니다. 수준에. 자, 허용적 평등, 그 다음에 보장적 평등, 과정적 평등, 결과의 평등. 이 평등 교육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학교에 다 다닐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자, 이민자 가족이라 해서 뭐 학교를 오지 못하게, 뭐 흑인이라고, 백인이라고, 천민이라고 학교 다닐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미 다 돼서 누구나 모든 이제 신분이 다 다닐 수 있지만, 뭐 아프리카나 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천민계급,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학교 교육을 안 시켜줍니다. 우리나라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쌍놈들, 천민들, 노비들 이런 교육을 혜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건 다 없어져야 된다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뭐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는 보장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이 허용적 평등입니다. 신분을 막지 말라. 두 번째, 보장적 평등은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평등해달라. 돈이 없는 사람들도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자, 등록금 없는 사람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집이 멀어서 못 다니는 사람. 자, 우리 동네는 멀어서, 뭐 시골에 있어서 초등학교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 20리, 30리 가야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8살짜리가 하루에 40리를 걸어서 학교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학교 옆에 분교라도 만들어서 우리 동네 근처에서 적어도 30분 이내 거리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도시에는 5분만 있으면 5분 내지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다 학교 다 있는데 왜 우리 시골에는 30리, 40리 이렇게 걸어야 되느냐? 불평등하다. 우리도 가까이 학교를 만들어달라. 뭐 이렇게 분교를 만드는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중고등학교 뺑뺑이 돌렸는데 강북인데
도봉구 있는데 서초도 학교를 다니게 한다. 이게 너무 멀단 말이야. 옆에도 학교 많이 있는데 가까운데 똑같이 거리를 똑같이 해달라. 뭐 이런 거 소송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단지 아파트 옆에 바로 학교가 있는데 나는 저 멀리 가야 되느냐. 나 가까운데 다니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평등 원리입니다. 누구는 멀리 가까이 다니냐. 나는 왜 이렇게 멀리 다니게 하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좋은 학교 옆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뭐 강남구, 뭐 대치동 이런데 대부분 사람들 몰립니다. 그러면 평등 원칙에 따라 일단 학교 가진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가까운데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평등 원칙입니다. 다음 아까 평등 원칙 4가지 결과의 평등. 잘 기억이 안 나나요? 이제 출발의 평등, 보장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출발들은 허용적 평등, 신분이나 제도상의 차별을 금지고, 그다음 보장 평등, 경제적, 지리적으로 평등해달라는 것이고, 과정의 평등은 시설 조건에 평등해달라. 내가 다니는 학교 가보니까, 고등학교 가보니까, 운동장이면 작을 받치고, 친구네 학교 가보니까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려있더라. 특히 이렇게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신설 학교 가면 운동장에 맨날 이렇게 울퉁불퉁 체육 시간에 맨날 돌멩이 줍고 그럽니다. 체육도 제대로 못하고. 비 오면 이렇게 뭐 한강이 되고 막 운동장이. 이런 시설 똑같이 해달라. 또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는 옛날에 이제 뭐 똥통 학교라서 뭐 비명문 학교라서 선생님 실력이 전부 다 낮은 선생님 있고 B 학교는 친구네 학교는 자, 옛날부터 명문 학교라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빵빵하게 있는데 학교 선생님도 실력을 똑같이 해달라. 또 친구네 학교는 건물이 새 건물로 삐까번쩍하고 화장실도 수세식인데 우리 학교는 건물도 낡았고 뭐 80년, 90년 전에 지은 학교 뭐 화장실도 포세식이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 똑같이 해달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학교마다 건물을 똑같이 새 걸로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시설 조건의 평등이 과정의 평등입니다. 결과의 평등은 실력까지 학교 졸업하고 나서 실력까지 평등하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의 평등. 그래서 학력 평가해서 가능하면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과의 평등입니다. 자, 이런 의무 무상교육, 그 다음에 공교육, 자, 평등 원칙. 자, 따라하세요. 의무교육 원칙, 공교육 원칙, 자, 평등교육 원칙. 이 3가지 기준에서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학교 제도를 만들 때 어떤 지켜야 할 원칙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에 따라 이제 또는 기본 학제, 기본 정규 학제 또는 이걸 다른 말로 기간 학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대학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애들 다니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 학제, 반기 학제 이거는 뭐 방통고등학교, 뭐 야간학교 뭐 이런. 다음에 또 이렇게 이 기본 초중학교 이외 기타 학교들이 다 특별 학제들입니다. 방송통신대학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수학교, 뭐 장애인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이런 것들이 다 특별학제, 반기학제입니다. 그래서 기본학제는 보통 애들이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학교 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학교는 아닌데 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 주부학교, 주부대학, 노인대학 이런 것들로 해서 또는 뭐 기능대학, 뭐 카이스트, 뭐 경찰대학, 세무대학 이런 것들. 한마디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 아는 학교들은 실제로는 학교가 아니고 훈련소인데 이름만 이렇게 학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런 학교 아니고 학교 외 제도로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뭐 기타 기관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육군사관학교, 뭐 해군사관학교 이런 것들, 뭐 카이스트 이런 것도 다 학교 외 제도입니다. 세무대학, 기능대학 이런 것들. 기능대학은 뭐 고용노동부에서, 세무대학은 국세청에서, 육군사관학교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이런 기관들입니다. 일종의 이제 훈련소인데 이름만 대학을 쓰는 그런 학교들은 학교 외 제도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학교들은 다 기본 학제 또는 기간 학제, 자 줄기라 해서 기간 학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만들 때, 자 이 개통성,
어떤 계통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계통이 있으니까 어떤 인문계 계통, 실업계 계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계, 실업계 이렇게 또는 남학교, 이학교 이런 것들이 또는 이제 귀족학교, 서민학교, 백인학교, 흑인학교 이런 것들이 복선제입니다. 복선제. 서로 학교 간에 이동을 못하게 자 이렇게 라인이 다른 것이 계통입니다. 계통성. 예를 들어 뭐 남학생이 이학교 못 다니고 이학생이 남학교 못 다닙니다. 뭐 남학생이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렇게 못 다니는 것들. 그러면 학교를 남학생이 다니려면 상명여대에서 상명대학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학교에서 남학교 공학으로 바뀐 뭐 세종대 같은데 상명대 같은데 이런데 이름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남녀 공학이 있지만 남학교, 이학교 이렇게 따로 두는 제도가 예전에는 남고, 여고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남녀 공학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복선제입니다. 또 이제 미국 같은 지역은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와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 따로 있습니다. 또 남녀, 흑인, 백인 같이 다니는 학교도 있고 또 유럽에는 귀족들만 다니는 학교 있고 서민들만 다니는 학교 있습니다. 또 귀족, 서민 같이 다니는 학교들도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라인을 따로 하는 것이 복선제입니다. 자,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같이 초등학교, 영국 같은 초등학교도 뭐 이렇게 귀족, 서민학교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공통으로 다닐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가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 선생님이 너는 인문계 가라, 너는 실업계 가라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너 인문계 가라, 그럼 인문계 가야 되고 실업계는 실업계 가야 됩니다. 따로 못 갑니다. 그래서 딱 거기서 성적 딱 해서 적성해서 배정해 줍니다. 너는 실업계, 인문계. 그러면 이제 인문계가 김나지움 가고 실업계는 뭐 레알스쿨, 이렇게 하프트스쿨, 게잠트스쿨 이렇게 실업학교들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문계 간 사람은 대학 가고 실업계 간 사람 졸업하고 공장 이렇게 가게 됩니다. 뭐 우리는 실업계 졸업해도 인문계 대학 갈 수 있는데 독일 같은 그렇게 인정 안 됩니다. 미리 적성에 따라 이렇게 딱 나눠줍니다. 너는 실업계 적성, 너는 인문계 적성 나눠주면 인문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중학 고등학교 갈 때 실업계 갈 것인가 인문계 갈 것인가 본인이 원해서 실업계 인문계 하는데 거기는 선생님이 적성 검사해서 나눠줍니다. 이렇게 뭐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 그런 제도를 자 그런 것을 단선제라 그러고 자 이렇게 선을 나누어서 한쪽을 가도록 이렇게 정해진 루트를 자 따로따로 해서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복선제입니다. 우리가 철로가 양쪽으로 가는 길 오는 길 나눠져서 복선입니다. 이렇게 복선처럼 교육제도가 따로 이렇게 양쪽으로 흑인 학교, 백인 학교. 여기는 흑인 초등학교, 흑인 중학교, 흑인 고등학교, 흑인 백인, 흑인 대학교, 뭐 백인 초등학교, 백인 중고등학교, 백인 대학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또는 여기는 자 뭐 여중, 여고, 여대 이렇게 남중, 남고, 남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이런 것들. 근데 세계 대부분 나라는 기본적으로는 다 단선제입니다. 대부분 남녀 공학이 이렇게 공통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따로 남학교, 여학교, 흑인학교, 백인학교, 귀족, 서민학교 따로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단선제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 복선제는 계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렇게 남녀 나눌 것인가 흑인, 백인 나눌 것인가 귀족, 서민 나눌 것인가 아니면 인문계, 실업계 이렇게 나눌 것인가 자 이렇게 계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단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단선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계통을 다니니까 자, 계통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는 단계를 나누는 것,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단선제는 이 복선제가 19세기까지 이제 대부분 이제 복선제 학교였습니다. 유럽이나 한국도 그렇고 귀족과 서민 이렇게 다른 계통을 학교들이 두고 있었는데 이것이 통일 20세기 오면서 자, 복선제를 단선제를 바꾸자는 것이 통일학교 운동인데 이 통일학교 운동 계기로 해서 단선제가 세계적 대세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단계를 초등학교를 몇 년 할 것인가 중고등학교 몇 년 할 것인가 중고등학교를 같이 묶을 것인가 일제시대 때는 중고등학교 6년, 중학교 6년 과정에서는 우리 해방되고 나서 중학교를 고등학교, 중학교 나눠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나눴습니다. 1960년대부터. 북한에도
고등중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같이 이제 6년제를 합쳤다가 지금 또 나누고 있습니다. 또는 초등학교는 몇 년제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6년제인데 북한은 4년제입니다. 뭐 5년제 할 것인가? 3년제 할 것인가? 뭐 일제시대에는 4년제도 있었습니다. 6년제 다양하게 몇 년제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유치원도 뭐 1년제 할 것인가? 2년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자, 뭐 대학을 3년제 할 것인가? 4년제 할 것인가? 2년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눌 것인가? 단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단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만들 때 결국 개통성과 단계성을 고려하고 또 기본 의무교육, 공교육, 평등 이런 원칙을 통해서 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있죠, 북한. 자, 북한은 어쨌든 교육제도 우리가 잘한 점은 어떤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인데 북한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아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우대받는 자본이 주인인 사회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평등주의, 한번 이렇게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발전에 이제 자 고대는 원시 노예 사회에서 중세는 자 신분 사회입니다. 이렇게 중세 귀족 사회고 그다음에 자 17세기 오면서 산업화 시대, 그다음에 산업 자본주의 시대. 그 이후 시대를 공산주의 사람은 사회주의 시대다. 다음 세대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 다음 세대는 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 다음 세대는 공산주의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같이 평등하게 하자는 것이 사회주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교육 이념입니다. 북한의 교육 이념은 사회주의고 이런 사회주의로 바꿔가기 위한 어떤 혁명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 사회를 변할 수 있는 평등하게 바꿀 수 있는 혁명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간이 바로 공산주의적 인간. 사회주의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 맞는, 공산주의는 같이 생산하고 같이 소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산은 소비는 각각 따로 하지만 같이 수준을 맞추자는 것이고 여기는 아예 생산도 같이 하고 소비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일해서 같이 만들고 같이 나눠 먹고 이런 공산주의적 인간에 맞는 그런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자, 교육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교육의 이념이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의무 무상교육은 자, 우리는 의무 무상교육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서 9년입니다. 9년인데 북한은 자 10년에서 11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인민학교 이 4년과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6년, 그 다음에 유치원 1년 해서 이렇게 11년이 의무무상교육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의무무상교육이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높은 반은 1년, 유치원의 낮은 반, 높은 반 이렇게. 우리는 뭐 3세 반, 4세 반, 5세 반, 6세 반, 7세 반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6세 반, 7세 반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유치원 높은 반 1년을 이제 의무적으로 유치원 1년 다니도록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를 4년제입니다. 4년제. 우리는 6년제인데 4년제입니다. 이 소학교를 다른 말로 뭐 인민학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이걸 다른 말 또는 고등중학교 이렇게 부르는데 6년 합쳐서 1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중학교 마치고 대학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대학교는 우리나라는 대학에는 인문계, 문과계열의 학교가 많은데 북한은 이공계, 공과계열, 자연계열이 이렇게 학교가 더 많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는데 이과 계열의 학교들이 더 많다, 북한에는. 북한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험을 잘 쳐야 되고, 자, 성적이 잘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성평가, 신문평가 다 골고루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어쨌든 다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기본학제, 정규학교, 특별학제, 반개학제, 학교 외제도, 다음에 이제 개통성, 복선제, 단계성, 단선제, 통일학교 운동. 자, 따라하세요. 자,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새인간, 의무무상교육 11년.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 평생교육 1권 정리해 보면, 자, 교육의 개념에서 자, 좁게 정의하는 교수 수업을 위한, 넓게 이해해서 학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 훈련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 그 다음에 자, 좁게 정의하는 사람들은 가치고 전인적 내용을 의도적 계획적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 되려 봅니다. 이런 교육 과정에서 원인은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이 작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작용해서 결과가 머릿속에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외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을 변화시키는 측면,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슈드나 머스터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규범적 처방적 입장이고, 반대로 어떤 변화되는 측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 변화되는 거 다 포함하는 그런 입장을 서술지 입장이다. 뭐 영어로 말하면 비, 뭐 독일어로 말하면 자인, 뭐 그다음에 변화시키는 것은 뭐 졸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자인 입장, 이렇게 비의 입장에 해당하는 이런 것이 서술지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 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 변화되는 거 다 포함하게 됩니다. 넓게 보고.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범적 입장은 뭐 변화시키는 것이니까 주입시키는 것, 주형, 계명, 도야, 자아실현, 성장 이런 것들이 다 규범적 입장. 그중에 대표 형태는 자아실현으로 보는 입장이 자, 이 규범적 입장입니다. 다음 초기에는 이렇게 자, 이 헤르바르트가 교육학을 만들 때 심리학, 철학을 가져와서 굉장히 사변적이었는데 듀르갱이었던 사회학을 도입하면서 자, 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실증적 이런 요소, 한마디로 사변적, 주관적 요소에다가 객관적, 과학적 요소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 현재의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면 변화가 잘 되는가, 잘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 외부의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잘 된다 이렇게 외부적 요소를 강조하는 환경설, 교육 가능설이 있고, 반대로 교육이 잘 안 된다, 유전이나 소질이 더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호작용한다는 입장, 또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특성에 따라 다르다, 연령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목적이 교육하는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인 내재설과 본질설, 또는 그렇지 않고 외부의 별로 다른 목적, 외부의 다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다른 목적이 뭔가 뭐 합격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교육 활동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자, 비본질설, 다른 말로 비본질적 기능설, 수단설 또는 외재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는 입장에 자아성찰, 이걸 강조하는 자, 뭐 자아실현, 자아성찰 이런 사람들은 이 교육 활동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기작, 자기를 위해서 공부한다 해서 위기작, 타인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 타인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보는 위인장. 이것도 외제설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향은 이념, 목적, 목표에서 이념이 추상적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중간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목표. 그래서 홍익인간 이념이 가장 높은 이념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목표로는 초등학교는 기초능력, 생활습관 기르고, 중학교는 자, 기본능력, 민주시민, 그 다음에 진로개척, 세계시민. 이 기초능력, 기본능력, 진로개척은 직접적으로 학생에 관한 것이고, 습관이나 민주시민, 세계시민, 이것은 외부적, 사회에 관련되는 간접적 목적입니다. 이건 학생 본인에 관한 것이고, 이건 외부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정해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목적이 정해지고,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교육 형태 중에, 자, 이런 의도성이 있는 것을 형식적 교육을 하는데, 학교 교육이 의도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성이 약한, 한마디로 의도성이 약한 것을 대표적인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그 중간 정도가 뭐 사회교육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 평생교육의 어떤 목적이 삶의 질, 자아실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뭐 허친스나 유네스코, 여기서는 이제 이 평생교육의 목적을 어떤 탈소유,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누리고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한, 한마디로 소유를 갖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 사람 존재하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한 것, 또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기 위한 것, 또 함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의 교육이 평생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대로 뭐 카네기 위원회 같은 데서는 소유를 위한, 재산을 많이 벌고 소유를 누리기 위한 직업교육, 실용제 교육,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의 목적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평생교육은, 사회교육은 이것이 더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현상을 볼 때 양쪽,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이렇게 항상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를 강조하는 사람과 탈소유를 강조하는 바가, 유전을 강조하는 사람, 환경을 강조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입장. 자, 평생교육은 어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식 기반 사회에 맞춰서 이런 평생교육이 강조되는데, 자, 이 평생교육은, 자, 뭐, 이 5공화 헌법에서 들어오면서, 자, 평생교육, 이런 단체가 만들어진 서울평생교육원, 역시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제 천도교에 사는 태화사회복지관에서 평생교육원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는 가정학교 사회 다 포함되지만, 법에서는 학교 교육과 학원 교육 다 빼고 나머지 사항들을 규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서 어떤 이제 교육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교육계좌제고, 기록해서 그것을 학점으로 환산해서 학위를 주는 것이 학점 언능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점이나 학위를 줘서 어떤 사회적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평생교육법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평생교육은 다양한 시설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자, 열심히 평생교육 잘하는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다. 이렇게 호칭을 지원해 주면서, 자, 국가에서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평생교육 목적 이념을 어떤 기존의 학교교육과 다른 점은, 이렇게 기존에는 학교교육은 주입식, 자, 또는 수용적으로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메지로 같은 사람이나 프레일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프레일이 메지로 같은 사람은 어떤 평생교육의 어떤 비판적 성격. 이제 성인이니까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주입적 시각으로 보는데, 이제는 좀 더 비판적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평생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메지로나 프레일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안학교, 발도르프나 서밀학교 이런 학교가 대안학교인데, 자, 이 발도르프 학교의 특징은 이렇게 집중식 수업이나 이렇게 블록 타임 묶어서 하는 집중식
계속 수업하는 이런 집중 수업이나 또는 인간의 내면 활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동이나 그리기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내면적 예술적 표현을 강조하는 것이 발도록 학교인데 결국 발도록 서면 학교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학교에서 대신해서 대체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학교다 해서 대안교육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학교의 주지주의 교육에 반대해서 생명교육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는 정규학교형이 있고 정규학교에 약간 변형한 대안학교 있는데 그중에 대안학교 중에서 조금 더 시설 괜찮은 학교들이 자율학교를 인정받고 자율학교는 교육감 지정하고 5년간 유예합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학교형은 일반 대안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교육,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이 영재교육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는 입장에 평등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수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조기교육과 영재교육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영재를 바르면 어떤 사람이 영재인가? 초기에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70대 오면서 창의성, 지능도 높고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영재였는데 렌툴리 같은 사람은 여기서 과제 집착력까지 높은 사람이 영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3부 심화학습 모형을 주장했는데 일단 참색 단계, 집단 훈련 단계, 개인적 문제 해결 단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훈련하는 것이 좋다고 렌툴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교육은 이렇게 분리교육과 통합교육, 일반 아이들과 같이 하자는 교육과 따로 하자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교육설을 다른 말 전략훈련설, 그 다음에 통합교육설은 이 질적 차이는 없다, 똑같다, 이렇게 양적 차이, 미미한 지능의 미미한 차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이제 21세기 교육 정책에서도 자유주의, 평등주의, 이렇게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것이 자립고 영재교육 이런 것들이고 평등주의 정책에 입각한 것이 의무무상교육, 지역할당제, 부진학, 결시가 또는 특수화 지도 또는 유아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평등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1세기 교육에서 이런 일심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평생교육 목적과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적, 직접적으로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경쟁력, 한마디로 국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 목적에 관한 것, 또 간접적으로 사회의 목적 관한 것,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이 국가에서 인적 자본 개발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국민들이 다 똑똑해지고 많이 알게 되면 국가 경쟁력, 국력이 길러진다. 이런 시각이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목적입니다. 기존에 이제 만드는 다양한 학교 제도의 원칙에서 의무무상교육, 공교육제도, 평등원칙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제도가 개통성을 강조하는 복선제도 있고, 단계성을 강조하는 단선제, 이 복선 단선제. 지금 이제 대부분 나라들은 단선제를 기본으로 해서 복선제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 남녀 공학, 공학의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남학교, 이학교 이렇게 별도의 학교도 있습니다. 이 교육, 평생교육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교육 철학하겠습니다.